정혜선 씨 오늘 유독 자리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게스트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왜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게스트는 김관영 경북도지사님이시죠? 네. 정혜선 씨, 그 많은 자료를 아주 잘 공부했을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일단은 그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대 유행했던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게 2013년 버전으로 새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처음 제안하신 분이 김관용 경북도지사님이세요. 근데요, 그 새마을 운동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유명한 건가요? 수아가 90년대생이지? 네. 세대 차이 나네요. 새마을운동이 뭐냐 하냐면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이 근데 아마 경상북도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 세여 사업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원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세계 빈곤 퇴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었는데 지금 60년 만에 2만 불을 넘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 기적과 같은 역사의 원동력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새마을 운동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촬영 갔다 왔는데 새마을 아카데미도 있고 새마을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또 도지사님 별명이 미스터 새마을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어줬대요. 약간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친근한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경상북도가 그 지자체 평가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리고 올해 8월 말부터 그 경상북도 경주에서 경주 이스탄불 문화엑스포도 열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행사도 도지사님이 직접 발벗고 뛰셔갖고 성사를 시킨 건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2015년도에 세계 물포럼도 경상북도에서 이제 유치하는데 이것도 도지사님이 아주 어렵게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알고 자꾸 그렇게 어렵게 유치하시네. 그게 이제 국가 브랜드, 뭐 이미지 다 그런 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유치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또 특히 도의 이미지도 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풍부해질수록 우리 프로그램도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도지사님 직접 뵈니까 하늘도 되게 많으시고 성격도 정말 진취적인 분이라서 추진력이 되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가 도지사 공약 이행도도 1위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번 이렇게 일을 한 번 딱 마음을 먹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분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의 성공담과 무용담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키워드는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저는 역시 그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 듣고 싶어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도지사 활동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저는 무용담이요. 모형담. 그래요. 그 터키 이스탄불 엑스포 같은 경우도 우리 몰랐던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같은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맞아요. Per capita income of $87. That was the reality of post-war Korea. Well, 60 years later, Korea is now one of the top 15 economies in the world. The 새마을 운동, or New Community Movement, is often credited for Korea's miraculous development. And today we're going to visit North Gyeongsang Province, where the movement started, with today's guest, Governor Kim Kwan-yong.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이렇게 해외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을 한 대한민국 네. 정말 어려운 그 지난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화 정신의 가난을 끊었던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만들었고 또 이 운동을 갖고 가난, 빈곤의 종말을 선언하는 그런 운동으로 세계화하는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가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잘 살기 운동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모델이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 적용이 되나 보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순수하게 대한민국에서 발상이 돼서 즉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거든요. 거기서 농촌부터 시작돼요. 농촌, 또 공장, 도시 이렇게 해서 그 운동들이 근면자조협동, 정신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런 민족운동으로서 그는 가능하고 접목이 가능하고 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모여서 성공 스토리가 모여서 빵덩어리가 커지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그런 모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운동이 경상북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경상북도일까요? 근데 뭐 전국적으로 그 당시는 네. 참 통치권자의 의지도 있고 또 밑으로부터의 백성들의 한 맺힌 가난 극복의 그 열망도 있고 해서 이게 어울려졌는데 전국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먼저 이제 경상북도에서 그 성과를 많이 냈는 성공 그 사례들 많이 만드는 그런 출발이었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운동인데 보통 이제 새마을 종주도다 발상지다 이러면 경상북도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제일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경상북도민들만의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경상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습니다. 농촌, 농도입니다. 농촌부터 시작됐고 네. 또 그 전통적인 그 유교 정신들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하고 연결하는데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성공 사례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하면 경상북도의 성공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상지로 지칭된 것입니다. 네. 도민들도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세계화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도움을 주고 있나요? 네, 그런데 세계화 재단을 만드는데 네. 좀 출연이 됐고 또 그런 그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동의를. 그래서 특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새마을 그 교육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 우선. 네. 그리고 훈련된 인력이 세계의 새마을 전사로서 현재 아주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또 이런 데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아주 20대, 30대 그 연령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새마을 운동의 어떠한 점이 그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키워드로 뽑는다면 뭐 협업 뭐 이런 네. 걸까요? 그리고 그 원조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네. 것을 그런 건가요? 어떤? 사실 새마을 운동의 그 근본은 가난 극복입니다. 헝거리 정신입니다. 네. 그것에 신념처럼 절박했거든요. 이것을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빈곤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절규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출발이 되었고 동기가 네. 이제 그 방법론에서 이제 근면자조협도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또 스스로를 키우고 또 협동하는 협업의 새로운 형태를 갖고 네. 서로간을 들고 새마을 깃발을 꼽으면은 새벽종이 울리고 또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을 집안 청소부터 집을 개조하고 빨래터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뭐 이런 계량 또 부엌부터 바꾸는 네. 그 주부들의 의식이 부엌으로도 바뀐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들고 성공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이 자꾸 모이니까 국내도 파이가 커지고 해외에서도 이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오로를 만들었을까 그런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이렇게 주문이 쇄도하고 있나요? 아까 아프리카는 좀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나 아프리카의 4개국 또 필리핀이나 뭐 몽골 또 아시아 지역에 베트남인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이 다릅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당장에 먹는 걸 해결해야 돼, 먹는 걸. 그리고 또 환경으로부터 물, 아주 물로 인한 질병이 생겨.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뭐 그런 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병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 물로부터 이제 농사도 짓고 음료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못을 만든다든지 또 물 관리를 한다든지 또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조직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제가 몇 개 마을을 갔었는데 아주 새 마을의 부녀 조직들이 화해를 안고 그 뭐 눈곱이 눈에도 있고 뭐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정신을 이제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또 아시아 지역은 이제 정산이에요, 정산. 같은 단위의 쌀을 생산한다. 곡물 생산의 양을 높이는 식량 문제 해결에 직접 들어가고 또 주거 환경 개선, 뭐 이 종합적인 삶의 틀을 완전히 패러다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그 대륙이 대단하거든요. 50여 개국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전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좀 이런 있는데 원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죠.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활의 기본을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봉사하는 실천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실천운동이다. 그러면은 저희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은 저희 쪽에서 이제 현지에 가서 노하우를 전달하는 건가요? 혹시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럼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대부분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새마을 하면 좀 미스터 새마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각 나라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우리 60년대, 70년대 사진을 갖고 오늘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그 나라에 가서 보헤피드한테 뿌리뿌리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었다. 그런 세대들을 희생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건 이론으로는 안 되고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메세나 총리 전에 돌아가시죠. 그분들은 책을 전부 탐독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거기 현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들이 젊은 지도자들 그대로 1년 코스로 현재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또 주부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결국은 실천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그러면은 그런 리더를 육성하고 배양하는 과정이 그 새마을 아카데미하고 대학원인가요? 그럼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배우고자 많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인들이 오는데 그 오는 사람을 그냥 지금 우리가 60년대의 어떤 상황 같은 걸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면 그걸 다 뛰어넘었으니까. 그래서 경운대학이 지방의 그 사립대학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 딱 장소로 그렇게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자들 오는 분들은 거기에 합숙 훈련을 생활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지도층의 리더들은 영남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이 있어요. 석사 과정을 통해서 그 박정희 리더십 과정, 석자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위를 주는 겁니다. 2년 코스에 1년 반은 여기서 하고 또 6개월은 자국에 가서 실습하는 걸로 해서 학위를 주는 아주 이게 이원화되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한된 인력 또 일반 지도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요청만 하면 이제 많은 아프리카 대사들이 요청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와달라. 또 그 사람 보낼 때는 좋다 보내라. 제가 가는 거는 도저히 바빠서 다 갈 수가 없고 또 특수하게 그런 외교 관계가 또 이렇게 협력이 되고 우리 국민 생활 안전도 문제거든요. 나라마다. 그런 거죠. 확보된 나라에 가서 그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Well, from all around the world, across the Pacific to the Atlantic Oceans, people are coming to the 새마을 Academy. Let's take a look.
The Philippine Agricultural Training Institute came to Korea to visit the North Gyeongsa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also known as ARES. Since signing a bilateral agreement with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2011, the Zambales province in the Philippines has been receiving 새마을 운동 training. In particular, ARES has been sharing its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with them. 상당히 배우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한 기술들이 이 한국의 선진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선진농업 기술을 잘 배워가서 막 크게 새마을운동 일원으로 크게 마을에 큰 작목들과 모든 선진 기술들을 많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Last February, representatives from ARES went to the Philippines to study the region's soil and climate. They concluded that the land was best suited for growing tomatoes, eggplants, peppers, and squash. Lectures and practical training will focus on these crops. Experts say that farms in the Philippines can increase their income by over 5 times if they adopt modified versions of Korea's agricultural technology. The lecture was very informative. I was able to acquire new knowledge which I didn't possess before. The lecture was also interesting because of the surroundings which was conducted in a very good surrounding. And I have learned very much from the lecture, especially regarding new techniques in farming, regarding cooperation in order to develop a community. During this visit, North Gyeongsang Province presented the mayor of Santa Cruz in Zambales with a customized agricultural manual. The manuals are written in English, so they can be used throughout Asia and Africa, not just the Philippines. They are written by experts who consider the level of technology and farming conditions of each region. 우리나라의 가난을 극복한 새마을 운동, 또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선중으로 가는 길목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필리핀 잠발레스주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새마을에 대한 그 영농 기술을 또 전파하고 더 나은 소득 정대 작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Kim Kwang-yong, Mr. Semaul and governor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hopes that the Semaul Undong will take root in the Philippines as a model of development an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ountry's progress. 도지사님, 해외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강의도 듣고 또 현장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감명을 받나요? 직접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농촌에 가서 이제 소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가축을 사용해서 그 뭐 또 그 번식하잖아요. 그런 것, 적은 종잣돈으로 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개량하는 부엌 개량. 사실 우리나라가 또 집 개량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런 데 대한 또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지금 뭐 부농들이 많거든요. 네. 그 옛날 살아온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찍은 건 뭐 없습니다만 사진으로 쭉 보면서 아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떤 그 대학의 지도자, 젊은 지도자들이 와서 아, 자기도 가서 돼지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희망을 갖게 해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 성공 사례를 여러 가지 수집해 가니까 자기들 조금만 기술적으로 지도해주면은 그리고 현지에 우리 가서 또 파견해서 지도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네. 그럼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미스터 새마을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새마을을 전도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직접 강의나 직접 현장에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까? 네, 아주 강의를 국내에서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강의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강의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네. 국내 새마을 지도자들 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해외에 가서는 그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사례를 직접 제가 새마을 복장을 입고 못을 만드는데 삽으로 못을 만들고 부엌을 개량하는데 제가 보고 전기선을 맞추고 하여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지도자라는 것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게 상당히 저분들한테 느낌이 전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현장에 가면은 또 배움이 다를 것 같아요. 도지사님께서 혹시 이렇게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감명받았던 아니면 좀 깊이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 있었습니까? 해외에? 현장도 제가 그런 우선 마을에 가면 지도자들이 우선 분담을 합니다. 조직화돼야 되는 그런 아프리카 열기라는 것은 그냥 원색적입니다. 원색적. 이 색깔도 그렇잖아요. 칼라 그렇지. 이제 따듬어져서 그런 분들이 조직화되고 마을 회의를 하는데 참 뭐 자기 직분을 딱 맡아가지고 와서 앉았고 얘기 듣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역시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게 중요한구나. 또 어떤 분은 국내에서 겪은 사례입니다만 콩고의 투무라고 꾸무라는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새마을 그 콩고를 도와달라. 그래 제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 그 중앙회장 정도 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가겠다는 무릎을 꿇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현지 지도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런 새마을 운동의 적극 지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세계 빈곤 퇴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절대 빈곤층이 아프리카의 나라에 여러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반기문 총장님 제가 몇 번 뵙고 그 유엔하고 같이 MDGs라고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에 해서 그 목표 개발 목표 안에 같이 들어가서 유엔에 공동을 저는 그걸 처음에 유엔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이 봉사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꾸준한 봉사운동, 민족운동으로서 해외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유엔과 공동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 유엔 그 목표하고 맞아서 그런 그 참 가난해, 세계의 빈곤, 또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목표들이 아프리카 맞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나가고 또 유엔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외교부 코이카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지금도 많이 원조 사례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받습니다. 현지 주민 관리 뭐 이런 건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 발표한 뭐 새천년 마을 기획인가요?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연결되고 유엔에서는 그 뭐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제프리 sak스 교수 같은 뭐 유엔에 뭐 특보로 있는 그런 분들도 그 끊임없이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빈곤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열의가 이 새마을의 그 운동 수단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그분도 왔다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도 또 코리아 소사이티나 뭐 중국 청와대 같은 특강도 여러 번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새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이렇게 국제 기구를 만드시는 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뭐 들었는데. 희망이 있다면은 이것을 지속화시켜야 될 그냥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제 기구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프리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나중에 남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럼 세계화할 때 세계화 전선이 구축될 때 그런 기구화해서 좀 더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우리는 실천 성공 사례를 그 현장 바닥에서 하고 큰 일은 이제 국가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성화되고 또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도록 또 국제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엔 산하 기구로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언젠가는 봉사 실적이 있고 또
또 국제화 된다면 그렇게 검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욕심입니다만은. 그러면은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아까 미스터 새마을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그러면 새마을하고 인연이 맺으셨나요? 저는 뭐 시골에서 참 농사를 지었고 뭐 이렇게 편모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자라고 네. 또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현장에 있었는 겁니다. 뭐 보고 자랐고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새벽적인 훈련에 뭐 하고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 운동이 대단하구나. 그때는 뭐 저는 나라를 뭐 지키는 이런 운동으로 생각지도 안 했고 그것이 결국은 보니까 쌓여서 대한민국을 가난을 그런 극복한 한을 끄는 그런 운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본 거죠.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런 인연을 또 구미 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 오면서 뭐 지사도 시장도 하면서 이 운동은 어떻게든지 발전시키게 되고 또 정치하고는 좀 단절시키고 또 봉사활동으로서 참모습을 국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거는 그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보면 가난에서 나오기 위한 헝그리 정신이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나 그런 가난에서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관심이 가졌었던 건 아니신가요? 그것도 사실 뭐 저희들이 뭐 사는 시대들을 보면은 하여튼 뭐 먹는 거 해래. 저는 네. 젊은 날에 뭐 한 20대나 이럴 때 뭐 봉사활동 활동을 한다, 뭐 낭만이 있다, 목가적인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또 대학도 야간 대학, 밤열차를 타고 오고 가고. 저는 이 삶의 궤적을 보면은 참 잡초처럼 밟힐 때는 밟히고 또 봄비가 오면 새싹이 뜨는 저는 야전사령관입니다. 네. 현장에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쌓이고 또 배우면서 가면서 배우고 뭐 큰 목표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계 이야기를 할까요? 예. 좀 주제를 바꿔서 8월에 터키 이스탄불하고 그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로서 문화를 주제로 이렇게 해외를 나간다는 게 그렇게 좀 드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기가 왔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경상북도는 사실 그 오랜 그런 역사와 전통, 신라 문화권, 유교 문화권, 가야 문화권이 혼재해 있는 곳입니다. 지역도 넓고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 그대로 있잖아요. 네. 또 유교의 본고장 안동, 뭐 가야 문화, 낙동강 차연안에 매장 문화로 밑으로 지하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화를 갖고 세계화 전선을 가야 되겠다. 경상북도 브랜드다 이게. 지금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국가 브랜드를 격상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문화를 갖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 외국어도 능통하지 못하는데 이거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고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아시아에 가고 이제는 유럽의 교도인 최고의 문화 유적이 많은 거기 중심을 때리자. 다른 데면 좀 변죽을 우리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라는 그런 나라 도시가 그 동로마의 수도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와 신라가 만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아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많으셨습니까? 저희 쪽에서 아니면 이스탄불 쪽에서 이렇게 좀. 그 이스탄불이 굉장히 저희들을 사실 1600년의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보통 유럽의 뭐 문화하면 전부 뭐 서양 문물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났고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참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서나 보는 그런 수준의 도시인데 1500만입니다. 도시 인구가. 근데 우리는 경상북도 경주 30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자체는 천년 뭐 고도 경주에서 한번 하자 이래 했는데 처음에는 뭐 하자 하던 나중에 그쪽 지역의 이스탄불시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와서 보니까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는 목조 문화니까 좀 불타고 없습니다. 그럼 좀 석조 문화 그들은 뭐 참 대단하거든요 유적이.
그래서 그걸 결국은 제 힘으로 부족해서 문광부 장관을 모시고 가고 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서 네.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됐습니다. 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또 브레이크가 국내에서 걸렸어요. 뭐냐 하면 이 문화를 돈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또 푸는데도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를 돈으로 바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회임 기간도 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서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서 저희들 보고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뭐 올림픽도 유치해야 되고 얼마 전에 G20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대한민국과 문화 공동 행사를 세계를 향해서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죠,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 국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문화로서 협력에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되고 오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을 이제 동원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약간 홍보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아리랑 TV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여기서 네. 해야 되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요 언론사에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네. 이제 문화계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놀라는 것이 이스탄불하고 터키하고 우리 6.25 때 우리 도왔는 나라거든요. 그런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보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라가 격이 달라지면은 6.25 때 참전했는 국에 우리가 좀 베풀어야 됩니다. 가서 만나고 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국제관계가 신의로 형성되는데 그렇게 볼 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문화계 인사들이 전부 다 전부 그 관심을 갖고 보훈단체 이런 데서도 또 유해 참전 참 터키를 도와야 된다. 네. 또 우리 터키하고 축구 대회 할 때도 우리가 터키를 밀었습니다. 같이 붙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저 터키 나라에 너무나 알고 있어요. 아주 알고 있어요. 국제적인 신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터키의 이스탄불을 다녀왔습니다. 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뭐 학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문화계도 수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기록을 하고 책을 저술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민간 외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서 경상북도 나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네. 여기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정신 좀 차려가지고 국제적으로 문화동 행사도 제대로 하고 국가적인 국민적인 자존을 문화로서 지켜가야 됩니다. 문명국가 대한민국 네. 그렇게 그 역사적인 그 발걸음을 이제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This year,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is being held jointly with Istanbul of Turkey. Our cameras went to take a look at how the preparations are coming along. Pongwangdae in Gyeongju is the largest ancient tomb in Korea. It was the site of a special event showcasing the upcoming 2013 Istanbul Gyeongju World Culture Expo. There was also a progress report on how things are going in Istanbul, where the 2013 Gyeongju World Expo is set to open soon.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싸이 등을 대표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많이 높아졌고요.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저에 깔려있는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서문화의 교척지고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이스탄불에서 우리 고유문화를 주제로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원형질, 우리의 DNA를 해당하는 문화의 뿌리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One special guest came all the way from Turkey to attend the event. Maria Gens, winner of the K-pop World Festival. Back in Turkey, Maria is a college student and the country's best K-pop singer. She's the expo's special ambassador. In my country, K-pop is really so much popular. So many teenagers and older people also listen to K-pop. Next up was a highlight of the Istanbul Gyeongju World Expo's main acts. The show was a chance to take in Korean culture at a glance. It had everything, from taekwondo to b-boys to a musical about Queen Seondok's romance during the Shilla period, 1,200 years ago.
It's fantastic, yes. I just happened to walk around here and I found out it was on tonight and I really enjoyed it so far. It's great. Korea is great. On behalf of the whole country, we hope the Istanbul Gyeongju Expo is a big success. 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 특별히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코너나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사실 문화 엑스포라 하면 조금 생소한 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의 어떤 그런 말씀 잠깐 드리면은 신라의 왕릉을 발굴한다 이러면은 그 시대에 로망그라스가 나옵니다. 유럽의 유리그릇 전부 다 나옵니다. 또 신라의 그 경주의 괴능 같은 데 가면 서역인들이 아주 골격이 장대한 서역인들이 있고 끝없이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작품들을 가고 떠나고 또 K-팝도 들어갑니다. K-팝. 또 우리 국악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그 한류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인들 조사를 하니까 싸이에 대한 그 상한 호응도는 세계 3위인가 이렇더라고. 아마 그런 정도인데 그 나라에 가면은 우선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오랜 전쟁 끝에서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렸던 마호메트의 칼 그 유적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참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스탄불 적금을 권유를 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그 이제 경비를 해야 이스탄불 적금을 한 10,000명 이상이 되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가겠다. 근데 비행기 편이 조절되고 이렇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기회에 한 번쯤 가족 여행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부간에 한번 그런 어떤 세계사를 한번 보고 또 대한민국의 신라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대행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대가.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동참을 해서 문명의 자존을 한번 터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50여 개의 나라에서도 오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겁니다. 네. 우리 프라잉 같은 것은 경주에서 개발했는데 신라 시대의 어떤 그 도깨비를 환상으로 해서 그런 서커스 비슷한데 아주 홍도 싱가포르 수출했던 분도 가고 네. 아주 볼 것이 아주 많습니다. IT 쪽도 저희들 대기업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포스코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이런 나가는데 지금 차는 현대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 타고 탐험대 행렬이 실크로드로 가서 마지막에서 터키에 들어가서 거기 진입이 돼서 터키에 기장하고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이 복합적으로 경제, 문화, 음악, 예술 전부 아주 한덩어리 되어 나가는 겁니다. 한번 현장에 오시면은 아주 참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터키 이스탄불하고 했고 또 굉장히 첫 시도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른 도시하고 이런 엑스포를 또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2006년도에 앙코르와트 캄보디아하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불교의 나라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수입 수출이 35% 40%요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도 제가 아주 참 VIP로 대접받습니다. 국내에서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유럽에 교두보를 했으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다시 올 겁니다. 태국하고 한번 시도를 했다. 태국 정정이 좀 불안해서 중단했는데 앞으로는 실크로드를 그 선상에 있는 나라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안, 시안 이번 대통령이 다니는 그 시안하고 이스탄불하고 끝없이 교류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린 신라니까 이제 경주에서 거기서 이제 무역이 장보고 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해상으로도 배를 타고 옛날에 장보고가 탔던 신라 시대에 그 배를 타고 그걸 해상로를 좀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네. 지방으로서 너무 이게 재정도 그렇고 좀 이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 쪽에서 정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위기 좀 전환을 해본다면 그 세계화 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2015년 세계 물 포럼도 유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세계가 이제 물 부족 국가로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에서 이제 워터 쇼크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물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 포럼 개최를 하는데 제가 그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직접 갔었어요. 네. 갔는데 하여튼 VIP급만 해서 100명 이상이 온 겁니다. 오고 전주 일반 관광 회비를 내고 오는 사람은 3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2015년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외교부, 네. 국토교통부, 또 대구시, 저희 경상북도 4개 기관이 통합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날 하기가. 그래서 이제는 그 물 포럼을 하면서 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그걸 자원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산업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겁니다. 네. 굉장히 바쁩니다, 준비하는데 지금. 어떻게 유치하는데 성공하셨나요? 첫 번째 도전이셨나요? 예, 첫 번째 그 전에 많은 그 물 관계 전문가들이 국제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특히 그 낙동강, 네. 낙동강이 완공이 되면서 동해의 심청수, 바닷물의 담수화 네. 뭐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을 자원을 갖고 지하수도 물론 대구부터는 많이 있었고 이러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또 그런 그 외교부의 끊임의 외교 능력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거 해서 유치가 됐고 2015년인데 그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물포럼 아주 단계별로 숨가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물 부족 근데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좀 좋게 보여졌나 보죠. 네, 그런 분도 평가를 많이 받고 물 산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못 먹는 물, 오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휜타. 네. 휜타가 이 탄소 섬유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휜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가능하다. 네. 도래에는 유명한 회사를 저희들이 합작을 하고 제일모직 그런 국내 기업들이 낙동강 연안에 만들어집니다. 구미에 만들어지는데 네. 그런 어떤 수출 전진 기지화 할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돼 있다. 그것도 직접 심사위원들이 봤으니까 뭐 그런 노력들이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물 포럼이 세계 물 포럼 대회를 하게 되면은 나라 격이 아주 국제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자원국에 대해서 환경도 그렇고 물은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또 국민 이식도 높아지고 네. 많은 기대를 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Well, I'm here with the governor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Mr. Kim Kwan-yong.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현장에 성공 사례를 했던 네네. 우리 농촌의 지도자들 직접 강의를 하니까 아주 그 사람들 실감이 있습니다. 수소를 키우는 법이라든지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통으로 만든다든지 젊은 그 지도자들의 아이디어도 많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겠지만은 정말 도지사님의 역할도 또 열정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상북도가 공약 이행도에서는 전국 1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일이 인생이 전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휴가도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직이 또 공직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도민들도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해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자유스럽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 또 우리가 뭐 70% 정도 요 정도 할 테니까 나머지는 도민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아주 구체화시키니까 네. 그런 부분에 단계별로 비록 적지만 최선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약 사항도 속담에 영국 속담에 그 정치가는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놔준다고 이렇게 또 한다는 합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갖고 이제 도민들이 지켜보는 거죠. 도민들이 무섭습니다. 백성이 하늘을 갔습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서
주권 재민의 모습을 몸소 체득을 하면서 두려움이 항상 앞선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가족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 가족도 시간을 너무 안 보내셔서 네, 이렇게 좀 예. 이제 저 가족 집사람이 이해는 많이 이제 해주시고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선거란 지방자치를 하면서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가장 가까운 그런 파트너 부인이니까 그런 노력도 하고 또 비판도 가장 많이 받고 집에 야당이니까 뭐 어쨌든.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거의 그냥 워크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워커홀릭하고는 상반되게 굉장히 둘이 살면 즐거워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는 비결이 또 궁금한데요. 잘 봐주시면 오늘 화장도 하고 와서 이래 잘 보이는데 사실 저는 뭐 계속 걷고 달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빠져 있지 않고 좀 잊어버리고 또 좀 망각하는 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잊어버리고 털고 또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기운이 생기고 그걸 하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정말 도민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걷고 뛰신다는 게 그러면은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 위주로 예. 하루에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계속 땀을 흠뻑 쫓고 뛰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잘 뛰기 생겼어요. 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망각이라는 건 사실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오히려 그거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좀 잊어버리고 뭐 사실 부족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 도지사로 연임을 하셨잖아요. 내년이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떠한 것을 또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갖고 가야 되는 게 이제 동해안의 이제 천리 해안선 원자력이 경상북도가 50%가 있습니다. 요즘 원자력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한 그런 좀 그런 실한 시설이 있고 이것을 에너지화 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에너지화해서 그걸 클러스터로 벨트로 쭉 묶어서 국가 에너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대신에 정부에도 많은 배려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인력원이라든지 거기에 연구원이라든지 또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고 또 백두대간이 산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림 개발 또 낙동강 문화권 또 농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FTA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농민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한 5년 됐어요. 그래 젊은 CEO들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서 좀 경쟁력 있도록 버텨나가야 되고 또 대구, 구미, 포항에 공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포 간에 술안주 이름 비슷한 건데 그래서 하여튼 산업시설이 가고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가 경상북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에 해양부로 새로 생겼으니까 바다 자원 개발과 해양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바다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보는 취지도 되고 또 먹거리도 마련하고 국제적인 위치도 가야 되고 사실 그런 그 영토 주권의 독도 또 문화 주권 뭐 새마을 뭐 엑스포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전국화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동력화돼서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남은 임기를 뛰시고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 as Governor Kim Kwang-yong said, North Gyeongsang Province is where you could visit the roots and the tradition of Korea.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you can watch a rerun of our show on our homepage, arirantv.com. Until next time, bye-bye.